보통 아이들의 그 발달하는 그 성장 키만큼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하는. 다툼이 잦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목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좀 영향이 좀 있을지. 네. 부모들이 이렇게 계속 싸우고, 아이들 특히나 보는 데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또 물건을 집어 던지고, 또 폭력이 오고 가고,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가 언성만 높여도 마음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심리적으로 지진이 난다고 그렇게 느껴요.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의 심리적인 원천은, 토대는 부모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적인 원천인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리적으로 지진이 나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불안해지죠. 무서워지죠. 때로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큰 소리들을 들을 때 공포스럽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아이들의 오줌을 이렇게 실제로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하면은 이 부모가 얼마나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그 정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바로 그런 몸에,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갈등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매우 불안정하고, 애착 또한 부모와의 그런 안정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되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도 믿을 수 없고, 이 불안한 나도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되게 불안정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부모에게 다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싸우는 게 나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정서와 이 마음 안에서 이 정서의 영역과 인지의 영역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한 아이들은 어때요? 인지적으로도 발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학습도 이제 유치원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되면은 학습도 제대로 사실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은, 많이 받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성장하는데 무리가 오죠. 그래서 키가 더 작아지기도 하고, 보통 아이들의 그 발달하는 그 성장 키만큼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죠. 대인관계는 어떨까요? 예, 이렇게 불안한 아이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예, 또래에서도 위축이 되고, 이렇게 집안이 불안한데 밖에 가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만나보면, 저도 청소년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밖 아이들도 있고, 또 비행 청소년, 또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은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매우 갈등하고 싸우고 매우 불안정한 가정, 또 부모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높죠. 이렇게 자녀들의 삶에 직격탄을 줍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부모가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은 비록 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녀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녀는 어때요? 매우 집이 불안정하니까 집으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단히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일륜지 대사, 그야말로 신중하게 결혼을 선택해야 될 테인데, 마치 탈출하듯이, 원가족으로부터 탈출하듯이 그렇게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한 결혼을 했는데 부부 관계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화목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아주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모가 어때요? 날마다 싸워. 원가족이 날마다 싸우고 늘 싸움의 소식들을 듣게 되고, 하소연을 듣게 되고, 그러면 그 자녀가, 결혼한 자녀가 자기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부 문제가 아니라 그 원가족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가족, 그 부모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이 부부가 자신들의 부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주는 것,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주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의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네. 그런 아이들이 또 비행 청소년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높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학습 부진에 이 네. 자녀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의력 산만, 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대인관계 기피증까지 생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영향을 많이 많겠네요. 주죠.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자녀하고 연합을 하기가 쉬워요. 부모도 다양한 정서적인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 욕구들을 자녀로부터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이제 융합 관계, 밀착되는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관계의 그 갈등의 요인들을 자녀에게 하나의 탈출구를 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부 관계 악순환이 되돌아가겠죠. 그렇죠.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한 팀이 되고 부부 체계가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 자녀 체계의 어떤 그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